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코너죠. 특별히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이분을 모셨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스타까지 나가시는 언제 네. 나가신 거예요? 저 영상 잠깐 봤어요. 녹화는 8월에 했고요. 방송은 아마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지난주에. 네. 정말 스타시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모르기도 하고 최근에 9월 7일 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이 공급 대책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많아서요. 특별히 소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7일에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었죠. 2030년까지 5년 동안 135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 계획된 대로 착착 진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여러 가지 측면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9월 7일 부동산 대책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때요? 총평이라면 일단 정부, 그러니까 네.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공급에 그렇습니까? 관련된 것은 이제 캐비넷 안에 있는 거 이제 다 끄집어내 가지고 네. 총력 투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135만 호가 이제 가능하냐, 네. 가능하지 않느냐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공급 계획들은 많이 발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공수표 날리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약간 양치기 소년 느낌이 있어가지고 있죠, 네.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운이 좋다면 2018년에 이제 3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땅이 있죠. 네. 빈 땅이 있으면 땅을 먼저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돈을 주고 땅 주인들한테 땅을 삽니다. 네. 그걸 이제 수용 단계라고 하는데, 네. 사기 전에 먼저 구역부터 지정을 해야겠죠. 네. 이런 구역을 우리가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구역 지정을 2019년에 하고요. 이제 땅을 사는데 옛날 같으면 국가에서, 나라에서 야 우리가 신도시 개발하니까 땅 살 거야, 땅 가져와라고 하면 국민들이 네. 돈 조금 받고 이렇게 수용 기꺼이 해줬는데, 네. 요즘 국민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들죠. 네. 나 돈 더 받아야겠는데 변호사 서가지고 요즘 소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동안에 토지 보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이제 7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역들은 토지 보상이 완료된 구역들도 있고 네. 마무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자신 있게 야 2030년까지 우리가 착공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어. 공공택지에 착공이 되는 건 지지난 정부보다는 좀 더 효과가 나오겠다라고 네. 이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 70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70점 후하지는 않네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많이 준 겁니다. 원래 한 그렇습니까? 50점에서 20점을 올렸는데 일단 네. 최선을 다했고, 30점이 왜 부족하냐면 서울은 뭐 유유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착공이기 때문에 네. 또 입주 물량까지는 또 시간이 3, 4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해서는 당장 뚜렷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30점은 마이너스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지금 25년이니까 몇 년 더 한참 기다려야,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다려야 된다는 그렇죠. 느낌. 2026년에 착공이 들어가도 네. 2029년 정도에 네. 입주를 하니까 그 사이는 어떤 빈 공급 공간처럼. 부족에 대한 그러면 전세나 집값이 또 불안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답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는 70점을 주셨는데 뭐 전수조사는 안 해보셨겠지만 네.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시장의 반응이나 뭐 다른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으세요? 시장의 반응을 보자면 6.27 대책이 이제 6월에 발표를 네네. 했습니다. 이제 대출 규제인데 네. 대출 규제는 즉각 시행이거든요. 갑자기 그 다음 주말에 날, 나온. 네. 주말에 네. 갑자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고 당황하기도 하고 직접적인 체감도 하고 언론에서도 큰일 났다. 그랬었죠.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공급 대책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언제? 이게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는 거는 맞아. 네. 2030년까지니까 내년에 착공이 또 바로 많은 물량들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착공이 들어가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 네. 실제로 하는 걸 봐야겠어. 나가 지켜볼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네. 어떤 착공 물량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단 이번에도 대책 내용의 일부 뒷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네. 세무조사하겠다. 또 1주택자들 전세대출 2억까지 막아버리겠다. 매입 임대 뭐 전세대출 막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현장 분위기 보게 되면 일단 제가 며칠 전에 잠실 다녀왔거든요. 네네. 잠실이 이제 서초구 강남구는 네. 너무 그들만의 리그고 전교 1등 같은 느낌이니까 일단 빼고 일단 빼고. 전교 한 3, 4등 정도 하는 친구 네. 잠실에 갔다 왔는데 셔터 문이 다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갔나? 9월에 왜 이렇게 문을 닫았어? 라고 해서 전화를 하니까 정부가 합동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일단 문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가 합동 단속하고 어떤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 이렇게 또 셔터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좀 중단되는 뭐 네. 효과는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망이고 지난 6월 대책보다는 아직 사람들이 좀 체감하기가 네. 그래서 강도 되는- 면에서 네. 아무래도 좀 약하지 않나.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켜보자 딱 이런 느낌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 7일 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내용을 봤더니 노후 시설과 유유부지 재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뭐 38,000호, 네. 도심지 주택 공급 36만 5천호, 또 민간 공급 여건 개선을 통해서 이건 말이 좀 어려워요. 21만 어쩌고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했어요. 또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꽤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네라는 느낌을 저처럼 비전문가는 봤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숫자들이 좀 현실 가능해 보이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숫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국민들은 이런 숫자에 많이 지쳐 있고 네. 실제로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알 거예요. 뭐 보고서 같은 거 만들면 항상 숫자 집어넣고 목표 달성해야 되고 나중에 목표 달성 못하면 또 어떤 뭐 페널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도 약간 보고서 느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공공택지들, 네. 공공택지가 원래 계획은 25만 1,000호였는데 이제 12만 1,000호 정도를 더 추가해서 37만 호 정도를 어떻게 보면 신도시 같은 걸 네.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토지 보상도 좀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네. 보면 과수원으로 따지면 이제 과수원 사가지고 밭 깔고 나무 심고 이제 네. 열매가 좀 열릴 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열매를 따면 되니까 5년 내에 뭐 37만 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5만 호라도 공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건축 재개발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유효부지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이 많아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 민간 조합원들 네. 기존에 뭐 계셨던 개인 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든 나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돈을 적게 내고 개발을 하고 싶은데 서울시나 공공은 기부 체납 같은 걸 또 요구하기도 하고 네. 네. 만약에 조합원들 요구 사항을 듣고 높게 많이 지어주고 선물을 다 주게 되면 그럼 공공 입장에서 본다면 도로도 막히고 학교도 더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사회 문제가 될 수도 네,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유유부지나 관공서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문재인 네. 정부 시절에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태능CC부터 네, 네. 시작해서 아, 그러네요. 태능CC 기억나시죠? 만호 네. 개발하겠다. 맞아요. 그때 상당히 이슈였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네. 일단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공원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뭐 유익한 시설들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네. 공공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 왠지 나의 집 값 또는 네. 나의 주거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느낌? 네. 좀 더 유익한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반대 의견을 하니까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또 주민들 뜻을 또 따라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국토부 입장은 특별법을 만들겠다. 네. 만들어서 관공서도 그렇잖아요. 야, 니들 좀 비켜줘. 아, 그렇죠. 네. 집 좀 지어 청년주택 좀 짓게 비켜줘. 우리 갈 데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서울에서 세종시 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우리 못 가겠어요. 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좀 가. 법이야. 그냥 가. 라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또 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들은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는 있겠으나 서울은 여러 가지 걸림돌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이 이제 법 개정
이제 여부가 남았지만 이 공공성을 위해서 약간 그 강제성을 좀 부여하겠다라는 이전보다는요. 거군요. 네네. 그럼 불만들은 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항상 어렵습니다. 이 공공성과 이 어렵죠. 강제성. 정답이 그렇죠. 없는 문제이기 더 많은 때문에. 사람들의 행복을 원할 것인가 이제 항상 이런 가치의 문제가 또 따라가는데 네. 어저께 좀 여담입니다만 이 와중에 맹꽁이 신속 이주 대책도 있더라고요. 정부가 네. 3기 신도시 1차 지정지구 5곳 등 이제 기존 사업이 진행 중인 곳 네. 예, 공공택지 이제 개발하는데 이 맹꽁이가 지금 멸종 위기 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것도 보호해야죠. 다 신속하게 이분들을 이주시키겠다 이런 계획까지 나와서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네. 이런 라는 문제들이 생각. 한두 개가 네, 아닙니다. 환경 문제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일기 신도시 개발할 것 네. 할 때 그때는 뭐. 80년대 말 90년대 초 같으면 맹꽁이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때 다 맞아. 갈아엎고 밀어붙였잖아요. 밀어붙여버리는데 네. 이제는 맹꽁이까지 이주해야 되는데 맹꽁이 잡기도 어렵습니다. 또 다쳐도 안 되거든요. 살짝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는데 네. 이게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꽁이만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또 이게 우리나라는 땅을 파다 보면 문화재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네네. 고향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창릉이잖아요. 그러네요. 왕릉이 있으니까 문화재가 안 나오겠습니까? 문화재가 나오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또 군부대들 있죠. 남양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군부대 이전 또 이게 국가 안보가 걸렸는데 그냥 네.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곳곳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1기 신도시는 빨리 했던 이유는 네. 그냥 밀어붙이기 때문에 빨리 한 거고요. 좀 무식하게 2기 했었죠. 신도시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걸 다 따지고 네. 주민들의 의견 듣고 환경도 환경도 생각하고 따져야 되죠. 맹꽁이까지 이주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얘기하다 보면 뭐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금 넘어가서 네. LH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참고로 무주택자여가지고 네네. LH에서 왜 저렇게 하시나 항상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LH가 직접 시행 지시할 때 저는 뭐 비전문가지만 저게 맞는 방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일단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LH 주도로 이제 하겠다라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도 하고 LH도 열심히 하고 네. 모두 다 해서 서울 수도권에는 공급 물량이 가구 수 증가 대비 지금 한 21만 호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해야 되는 건 맞는데 LH 직접 시행에 대해서 했습니다. LH가 직접 시행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숫자가 많지는 양이. 않았는데 네. LH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랜드와 하우징이 합쳐졌거든요. MB 정부 때 부채가 많다고 해서 이제 합쳐졌는데 네. 토지공사는 앞서서 말한 것처럼 땅을 수용해가지고 택지 개발을 해서 민간한테 또는 공공한테 분양을 하는 역할을 했고요. 주택공사는 시행을 하든가 시행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건물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땅 주인, 땅 주인이 건물 지으려면 내 땅에 내가 돈을 내서 짓는 거고요. 공사업자가 따로 있잖아요. 네. 이 공사를 시공사라고 하고 네. 이 땅 주인의 돈을 대는 사람을 시행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LH가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옛날에 네. LH가 시공까지도 했던 적이 있죠. 우리 주공 아파트 같은 거. 네, 근데 네, 지금은 그렇군요. 이제 시공은 거의 하지 않고 왜 우리 국민들이 일단 LH 아파트라고 하면 왠지 느낌이 좀- 나는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좀 하고 싶은데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땅 주인이고 돈은 우리가 내는데 공사는 니들이 원하는 민간 건설사들한테 맡길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LH 레미안, LH 자이, LH 푸르지오가 나올 수 있다는 네, 얘기이기 네, 네.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물량이 나오면 장점과 단점은 명확한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LH가 시행하는데 민간보다 비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행 가격. 개발 이익을 제가 시행한다면 저는 돈 벌려고 할 거잖아요. 내가 손해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을 더 책정을 하는데 LH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네. 돈을 적게 책정하죠. 시행 이익을 낮추다 보니까 분양가는 저렴하게 나오겠다. 그리고 민간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요즘 경기가 안 좋아요. 나중에 내년에 할게요. 네. 좀 기다릴게요.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LH는 정부의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속전속결로 빨리 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네.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공공주택 물량이 많이 나올 수는 있는 장점이 있겠다. 단점이라면 뭐 LH 부채 문제라든지 민간 건설사들이 제대로 참여를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하겠다라고 했다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어떻습니까? 공공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건 중요하니까 네. 좀 속도전 한번 실력 발휘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에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게 다 들어가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취지 자체는 기존에는 이제 LH에서 이 공공택지 상당 부분은 이제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그렇죠.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호황기엔 민간이 막 지었다가 약간 불황이면은 아 내년에 하지 뭐 요즘 그렇죠. 재미없네. 네네. 이래서 소위 말하는 수급 불균형이 있었다. 그래서 LH가 중심을 잡고 가겠다라는 게 일단 취지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빚도 거의 뭐 내후년이면은 200조 돌파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실행 능력이 있는 거야 민간만큼 이 두 가지 이제 어쨌든 LH 쪽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때요? 부채 문제랑 실행 역량 면에서. 부채는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국가가 그러니까 LH가 뭐 방만 경영을 해서 적자가 늘어났다. 뭐 그거보다는 공공 사업이라는 게 적자를 의미하는 그렇죠. 거고 특히 네. 공공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LH가 돈을 내고 네. 지은 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국토부 해명을 듣자면 내년부터 또 임대 수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투자했고 이제 임대 수익이 들어오니까 내년부터. 적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게 국토부 생각이지만 네. 어떻게든 적자가 늘어나겠죠.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얘기가 적자를 의미하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적자라면 저는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역량이 있냐라고 한다면 LH가 원래 또 하던 사업이 H 하우징이었기 때문에 네. 뭐 역량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땅 장사를 좀 많이 했죠. 민간한테 땅을 많이 팔았는데 그렇죠. 이제 본업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인력도 확충하고 네. 노력을 하겠는데 뭐 관건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민간이 참여하느냐? LH는 시행을 한다는 거니까 공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네. 돈 관리하고 땅 관리하고 공사 진행 상황 잘 체크하면 되니까 그것도 못 한다고 하면 LH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럼 건설사들이 참여할까? 네. 라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과연 일군 건설사들이 LH가 돈을 많이 안 줄 텐데 이게 참여할까라는 의견도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거든요. 네.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 바쁜데 우리 사업하기도 바쁜데 굳이 내가 돈 또 많이 안 주는 LH 공사 LH 까지. 우리가 왜 하냐라고 네. 하는데 요즘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PF 자금난 문제, 미분양 문제. 근데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사가 안 된다고 바로 문을 닫을 수도 없잖아요. 네. 권리금 문제도 있고 네. 종업원들 바로 자를 수도 없고. 네. 그러면 건설회사들도 마찬가지죠.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뭔가 돌리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건설회사들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안정적으로 공사비를 받아서 그냥 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LH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공사비에 플러스 알파 넷플릭스처럼 넷플릭스가 제작비만 딱 주잖아요. 네. 제작비에 플러스 10%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제작자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손해 안 보고 네. 일을 충분히 돌릴 수가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네. 그러면 일군 건설사들도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LH가 그 정도 넷플릭스 정도의 전략으로 돈을 준다면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왜 그 질문 드렸냐면 어떤 이제 전문가를 인용한 거였는데 전문가들마다도 또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이름을 제가 뭐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전문가는 LH 같은 경우 작년 9월 기준 수도권에서 단 한 건의 착공도 못했고 전국적으로 공공분양 뭐 1,400, 뭐 통합인데 한 980 등등 이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주장은 한 2,940가구 착공에 그쳤다. 그리고 목표한 거에 뭐 10%도 안 된다. 그래서 실행 능력이 있냐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전문가가 해서 과연 이 전문가는 정확하게 지적하는 건가 아니면 괜히 딴지 거는 건가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여쭤봤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뭐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공공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작년 9월 이후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네. 이슈들이 있으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일단 홀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은 방향성이 정해지고 야 달려 적자 우리가 책임질게 해봐라고 한다면 LH가 그걸 못할 이유는 특히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도심지는 공급하기가 어렵거든요. 주민들 반대도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보상이 끝난 곳들은 이제 하기만 하면 돼요. 네. 근데 민간한테 분양하는 단계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네. 야 니들이 해 손해 봐도 괜찮아라고 한다면 저는 안 할 이유는 뭐가 그렇죠. 있을까? 네, 그래서 물론 열심히도 해야 되겠고 조직도 개편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 정도도 못 한다면 LH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번 실력을 보여줘. 약간 또 이런 그럼요. 패러다임으로 네네. 넘어가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빨리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참 많아요.
3기 신도시 32만 8천 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일단 3기 신도시에 집중하겠다는 뜻인가요? 3기 신도시가 네. 가장 핵심이죠. 지금 LH가 그 직접 시행하겠다라는 것도 3기 신도시가 이제 네. 핵심이 되는데 우리가 3기 신도시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디지? 어디지? 왜냐하면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신도시들 판교라든지 뭐 분당은 1기 신도시고요. 판교나 동탄이나 파주나 김포는 2기 신도시입니다. 네, 네. 3기 신도시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 이 5개 지구가 가장 속도가 빠르고요.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정도 물량이 한 18만 호 정도 되고요. 네. 나머지 광명 시흥 신도시, 뭐 화성의 진안, 네네. 봉담 3지구, 인천 9월, 또 의정부 많은 곳들이 30만 호가 넘습니다. 정부 계획을 보게 되면 한 32만 호 정도라고 계획을 하고 네, 있는데 네. 앞서서 말한 5개 신도시는 속도를 좀 빨리 할 것 빨리 같고요. 하겠다. 토지 보상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나머지 구역들은 토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 네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입지가 좋아요. 앞서서 말한 하남 입지들이 교산이나 다, 이런 네. 지역들이 저는 2기 신도시보다도 오히려 입지는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또 그 부분이 있어요. LH 시행하게 되면 품질이 좀 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신도시의 아파트 가치는 네. 아파트 자체의 품질보다도 입지와 인프라거든요. 판교 신도시가 왜 가치가 높겠습니까? 인프라 아파트 때문에. 자체는 고급이 아니에요. 네네. 인프라가 교통, 교통. 교육, 편의시설 뭐 이런 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니까 네. 3기 신도시 교통망 지금 계획 다 잡혀 있거든요. 저는 계획처럼만 진행하면 문제 없을 문제 것 없다. 같은데 네. 계획처럼 못하는 게 문제니까 이거는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3기 신도시도 또 여러 곳 아까 5곳 그 한 18만 가구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빠른 게 한 2029년 정도부터인가요? 인천 계양, 인천 부천 대장이 토지 보상이 끝나고 가장 빠른데 신도시가 또 물량이 많잖아요. 우리 네네. 신도시 가보면 아파트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먼저 분양한 곳들은 아마 입주가 2028년, 2029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도 분양 안 된 곳들은 이제 LH가 개발을 하니까 네. 이제 2028년부터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년 뒤군요. 어쩔 수 없어요. 3년 뒤, 4년 뒤. 그럼에도 또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네. 착공이니까 착공을 하게 되면 분양 물량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입주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 내 집 마련했잖아요. 그 뭔가 마음이 뿌듯한. 그 대기 수요들 있잖아요. 네.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분양 받으면 되지. 한마디로 분양 잔치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 무주택자들은 또 기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음마 아파트 얘기를 해볼까요? 네. 갑자기? 네. 제가 이제 강남 이쪽 이 주택담보대출 뭐 LTV라고 불리는 거 이 규제 50% 40% 강화 네. 이런 얘기도 이제 좀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음마 아파트가 78년에 준공됐더라고요. 제 나이랑 비슷하군요. 네. 음마 아파트가 드디어 46년 만에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14층인데 최고 한 49층까지 변경하는 대신 공공 분양을 포함한다. 이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계획대로 잘 될까요? 일단 어떻습니까? 계획보다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보다는. 이거는 신도시 개발하고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다르다. 조합원들끼리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고요.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가는 원래 상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가 가지신 분들도 우리도 아파트 좀 줄래? 여기서 또 분쟁이 생기고 만약에 또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바뀌게 되면 또 정책이 바뀔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음마 아파트는 우리가 앞서 말한 것 공공개발 신도시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저는 한 지금부터라도 한 15년, 20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에서 20년. 네. 와. 가장 어려운 게 이 상가와의 합의 부분인가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조합원들. 상가와의 합의 부분, 그게 결국 조합원들끼리 갈등이죠. 이게 가장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와의 갈등. 네. 서울시는 끊임없이 기부 체납을 요구할 거거든요. 네, 야, 좀 네. 더해. 주차장도 좀 지으면 안 되겠니?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세 번째는 공사비 문제. 나중에 하게 되면 시공사는 야, 돈 좀 더 줘야 돼라고 해서 공사 기간이 기니까 계속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이게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입산 허가 떨어졌고요. 이제 네. 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폭우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산허가 떨어졌다. 이거 확 와닿는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감 잡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항상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뭐 지금까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 뭘 해도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남 특정 지역은 어차피 넘사벽이고 그들만의 리그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공급 대책을
많이 마련한다라는 건 결국 이제 이런 것도 좀 불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처럼 보입니다. 이게 또란 한 채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좀 실제 낮아질까요? 좀 불식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예 리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일단 뭐 노력을 한다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 똘똘한 한채 현상이 양극화거든요. 그렇죠. 저성장의 장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서 갈 곳 없는 돈이 확실한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성장을 탈출해야 되고 네. 서울로 몰리는 사람과 돈을 한마디로 지방에 계시는 사람과 돈이 서울로 오지 않도록 네. 지방 경쟁력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차차기 정부에서도 이 양극화 문제는 핵심 과제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나아질 문제지 정책 몇 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공급 대책하고 뭐 대출도 줄이겠다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한 2번 정도 내놨습니다. 네. 혹시 집값이 잡히지 않고 뭐 이 정부에서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전반적으로. 정부도 알고 있죠.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경기 인천 지역은 지금 공공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면. 네. 서울은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양극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이미 판은 깔고 있죠. 네. 수요 억제하겠다. 관리 감독 강화하겠다. 이번에도 보게 되면 LTV 40% 내린 것도 마포, 성동, 강동구 같은 지역들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만간에 집값 상승 흐름을 보게 되면 토지거래가라든지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또 전세 대출도.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전세 대출도 규제하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까지. 네. 이제 가을입니다. 네. 이사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네.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실수요자들은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기다리다가 막상 집값이 떨어지면 또 떨어진다고 또 못 사거든요. 제가 아무리 지켜봐도 떨어질 때 집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내 집 마련하면 좋은데 네. 전략은 앞으로 정부 정책이 경기 인천 지역의 공공 분양을 많이 늘리겠다. 분양 잔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자금력이 부족한 그 실수요자들은 기다렸다가 공공 분양을 좀 도전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집이 뭐 작년에 팔았어. 무주택 기간이 짧아. 네. 아무래도 청약은 안 될 것 같아. 지금 집이 필요해. 난 자금력이 충분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들, 관심 있는 지역에 10년 후를 바라보고 내 집 마련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공급이 좀 예정돼 있으니까 집값 걱정 그렇게 막 올라갈 것 혹은 또 그렇게 내려갈 것 이런 거 이제 걱정을 좀 안 해도 실수요자니까. 왜냐하면 뭐 내년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집을 사서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는데 내년에 집값 떨어진들 뭐 어떡하라고요? 우리 잘 살면 되는데 10년 후가 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또 수요가 뒷받침된 지역들은 인플레이션 방어 이상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 잘 사는 집 마련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집은 어쨌든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게 1순위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집값 올라가면 땡큐니까 땡큐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년에 집값 꼭 올라가야 돼. 이런 전략은 저는 굉장히 좀 피곤하기도 하고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